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직접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취재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옥중 정치를 하느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제가 좀 그나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아는, 또 그쪽 분위기를 잘 아는 몇 사람들을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공화당 그 조원진 대표가 이끌던 대한애국당의 홍문종 의원이 들어가면서 당명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텐트 치는 문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판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공화당,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을 잇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공화당 이 당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개정한 당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어줬다는 이야기죠. 홍문종 의원은 그 본인이 대한애국당에 합류를 해서 우리 공화당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홍문종 의원이나 조원진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중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실제로 옥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 유영하 변호사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지어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 제가 정치인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 또 성품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들어봐도 특히나 메시지 관리가 엄격하고, 또 하나 성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안 믿죠. 부모들의 문제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심 측근에 의해서 시해당하고 이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종의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영하 변호사 혼자에게 모든 메시지를 맡기고, 유영하 변호사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인 양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그런 상황을 몰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한 사람에게만 바깥 세상과의 메시지 전달 창구로 삼아서 옥중 정치를 하고 있나, 좀 약간은 부정적이었는데, 요즘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 그 친박계 중심에 있었던 몇몇 사람로 취재해보고,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2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했고, 또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소리가 필요하다.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지만은 정치적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시점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사람들이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면 본인의 메시지,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 본인이 억울했던 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우리 공화당에 영입할 인사 약 50명을 구성하고 있다, 50명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총선 영입 리스트죠. 이 매체는 여기에 포함된 인사가 대부분 과거 친박계고, 또 TK 대구 경북 출신이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관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하면서 몇 사람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그 매체가 밝혔죠. 일단 보도된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출신들을 보면은 과거에 국회 부의장도 하고 또 중진 의원도 하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병석 전 의원, 서상기 전 의원, 또 곽성문 전 의원, 박창달 전 의원, 김태환 전 의원, 이런 전직 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또 관료 출신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구시장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죠. 그리고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 여기에 강신명 전 경찰총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명단을 보면은 조금 이해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강신명 전 총장 같은 경우 구속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또 친이계, 친박계가 아니고 과거 친이 친박이 한창 다툼을 할 때 친이명박계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강신명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구속되기 전에 이런 리스트에 좀 올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친이계 같은 경우도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뭐 과거에는 친이계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범보수 쪽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명된 인물 대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직접 취재를 하면서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분과 취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쪽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다,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 대다수였습니다. 같이 해보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몇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충 얼개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런 사람 영입하세요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는 안 하는데 가령 그 50명 리스트,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조원진 대표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의 종합을 하면 한 5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명도 있는 사람들, 전직 뭐 정치인이나 관료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성격상 누구를 콕 찍어서 암흑에 총선에 출마시키세요 이렇게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조원진 대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고 제안을 하고 했던 명단, 그것을 유영아 변호사가 가지고 간다든지, 혹은 조원진 대표나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옥중에 편지를 계속 넣죠. 뭐 지금 정치 상황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옥중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내년 총선을 같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유영아 변호사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든가 아니면은 그냥 침묵만 해도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묻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활동이 지금 비단 뭐 전직 올드보이들, 그러니까 전직 정치인 관료뿐이 아니라는 또 말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령 옥중에서 어떤 책을 보다가 이 책은 참 저 작가의 생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 작가도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정치 관료 쪽뿐이 아니라 사회 문화 쪽으로도 또 경제계 쪽으로도 넓혀갈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취재해본 결과 아마 그쪽으로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에 시동을 걸었으면 가장 중요한 건 옥중 정치의 파급력이겠죠. 2008년 지금 상황에서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소위 말하는 그 친박계 학살 공천이 있었죠. 정권을 잡은 친이계, 친이명박계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공천해서 무더기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도 쏘고 국민도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친이계에게 쏘았다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금은 옥중에서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때는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죠. 그 파급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친박계 의원들이 두 갈래로 나갔는데, 하나는 서청원 전 대표가 만들었던 그 정당이죠. 친박연대가 있었고,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정당은 아닌 친박 무소속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선에서 친박 연대가 14석, 친박 무소속 연대가 12석,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6석을 가져갔죠. 그런데 나중에 그 친박연대나 친박무소속연대로 나가서 살아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한국당이죠. 한나라당에 대부분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당이었는데 집권당의 몸짓을 키웠죠. 긍정적 효과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열을 했지만. 자, 지금은 어떨까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이 제2의 친박연대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으로 당선됐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의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권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작용을 했죠.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화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자를 많이 내서 한국당과 통합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 총선이 진영 싸움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죠.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진영 싸움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보수표가 분열이 되면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인데 어쨌든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보수파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형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가능성 하나,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보수표가 분열이 되겠지만 각 지역별로는 또 각자 도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서 한국당도 뭐 당선자를 마련내고 우리 공화당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둬서 2008년처럼 다시 합치는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옥중 정치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못하게 할 명분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각자 도생을 해서 나중에 하나로 범보수 우파로 합치는 길,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국근의 권수리였습니다.